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월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발악제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소비지표 부진과 함께 또 JP모건 체이스 실적 우려감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사흘 만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8.03포인트 하락하는 1693.7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포인트 상승하는 551.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311억 원, 개인 96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만이 내다팔고 있습니다. 기관 1,140억 원가량 매도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124억 원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억 원가량, 기관은 79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현재 4,111계약을 팔아치우면서 선물가를 낮춘 것이 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며 지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해 있고요. 현재 총 1,746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하락합니다. 하지만 중형주의 부진이 큰데요. 0.9% 중형주 하락합니다. 대형주는 0.45% 밀리고 있고요. 소형주 0.16% 조정받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 3.45% 오르고요. 전기가스업이 2.54% 상승합니다. 의료정 및 서비스업은 모두 강보합권으로 0.8%, 서비스업 0.3%, 운송장비 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도 살펴봐야겠죠. 보험업 쪽이 오늘 2.29%나 밀립니다. 금융업 또 오늘 2.16% 내려가고요. 증권업종 1.7% 내려갑니다. 음식료품은 1.06%, 철강금속은 1.15% 하락하고요. 비금속도 1%대 하락하고요. 유통업 0.6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31%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도 1.01% 내려갑니다. 포스코 주가가 올 들어 연일 하락하면서 4% 이상 떨어졌습니다. 기관이 대거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게 주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3.03% 상승하고 있는데요. 12월 판매량이 12.1%나 증가했고 또 원전 관련주가 터키에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는 외신 보도에 일제히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6%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KB금융이 2.97%로 급락합니다. 금융주들, 미국 금융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약세를 떨칩니다. 신한지주도 3.6%나 하락하고요. 현대중공업은 1.39% 오릅니다. 조선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하락을 보인 조선업체가 주가가 원달러 환율 급락과 조선산업의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LG전자 1.82% 오르고요. LG화학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조정받습니다. 연일 좋은 흐름이더니 오늘은 1.92%나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 D램 업황 관련 업체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증권사 의견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1.99%, 2% 가깝게 상승 하고요. LG디스플레이는 0.62%나 오릅니다. SK텔레콤 1.1%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의리금융도 2.26% 하락하고 있습니다. KT는 1.78% 상승합니다. KT가 명예퇴직 효과와 또 무선 인터넷 활성화 기대 등에 힘입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LG 1.38% 오르고요. 오늘 두산중공업이 6.70%나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0.17% 상승합니다. 삼성화재와 신세계가 조정받는데요. 삼성화재 2.26% 밀리고요. 신세계 1.23%나 내려갑니다. NHN은 2.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웹진이 NHN게임즈와 합병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NG도 3.02%나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쇼핑이 조정받습니다. 0.98% 하락합니다. 외환은행도 2.17%로 크게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대건설도 0.42% 내려갑니다. 현대제철 1.6% 조정받고요. 하나금융주주도 1.98%, 2% 가깝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1.75% 내려가지만 셀트리온은 오늘도 역시 2.33% 오르고 있습니다. 태움 4.39%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 3.31%나 오릅니다. 메가스터디와 다음이 크게 조정받습니다. 1.6%, 1.9%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며 1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 0.81% 조정받고요. 오늘 성광밴드 1.16%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광이 3.34%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네오이즈 게임즈와 CJ홈쇼핑 모두 1%대 조정받습니다.
차바이엔 오늘 0.7% 소폭 오르고요. 동국 SNC 0.85% 올라갑니다. 포스데이터가 10.80으로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2.3%대에 조정받고요. 네오세미테크도 2.4% 오늘 하락합니다. 평사는 3.09%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파크 오늘 1.3% 올라갑니다. KDC 4%대에 크게 급락하고요. 에이스디지텍도 3.54%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현대소재 모두 약보합권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휴맥스 오늘 2.54% 오르고요. 멜파스가 4.61%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51.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 1700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주말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다소간의 약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기타 주도주들의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인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기조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상승 추세가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유독 1700선만 근접하면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700선 안착이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이번 주가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전망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번 한 주 시장이 상승 국면에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변수를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미 금융주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면서 미국 증시 100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미국 금융주의 실적 하락은 주가의 상당 부분 성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다음 주부터는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25일날 발표 예정인 미국 애플사의 실적 전망에 시장이 크게 한번 환호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시다시피 최근 애플의 아이폰 열풍이 전체적인 IT 업종의 강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애플은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IT 업종의 강세에 기반한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4,210계약이나 팔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서 지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시장 일단 오전장에서 낙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시장의 모습에서는 제한적인 물량 소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크게 봤을 때 코스피 지수 1700선은 돌파를 위한 안착 국면에서의 잠시의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이러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강한 반등 시도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과 같은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IT 업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IT 업종은 흐름이 좋은데요. 이 추격 매수를 해도 좋을지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네,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IT 업종을 찾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IT 업종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연중 최고치 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IT 업종을 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드리는데요. 첫째는 조정받을 때마다 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를 사기가 부담스러우신 투자자들은 중소형주 내지는 관련 옐로우칩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보다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하차 업체들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I라든지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즉 IT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본다고 하면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IT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찾아보는 전략도 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 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또 IT도 있지만 조선주들이거든요. 조선주들의 강세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추격 매수를 해도 좋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조선주들의 현재 상승세는 다소간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PER 기준으로 6배를 하회하는 등 밸류에이션 매력은 뚜렷한 상황이지만 이미 주가의 급등세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업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선주는 이제 탈실현하는 기회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8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0.08% 내려가고요. 항생 지수도 1.27% 하락합니다. 홍콩 H지수도 0.48% 조정받고 대만 지수도 0.45% 달러 내려갑니다. 베트남 지수가 가장 크게 조정받습니다. 3.28% 내려갑니다. 싱가포르 지수와 호주 지수는 모두 0.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오늘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도 시작할 때 0.33%나 하락한 채 장을 열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현재 약보합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3,200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시장은 상승 추세 기준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220점, 87포인트로 0.1% 하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기준은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 QFII로 32억 8천만 달러가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지금 26개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A주의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총 32억 7,700만 달러의 투자 한도를 승인을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의 유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QFII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의 유입은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환관리국에서는 지금 홍콩 주식에 대한 직통차에 대한 계획을 철회한다고 했었는데요. 중국 내국인이 홍콩에 직접 주식을 투자할 수 있어서 홍콩 주식 직통차라는 계획이 나왔었는데 이번 직통차 계획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올해에도 홍콩 직통차는 허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외국인의 유입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홍콩 시장 또한 견조한 움직임이 이미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2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3,200선 내외의 혼조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중국 정부의 긴축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증시의 전환점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신흥방국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중국 증시 전환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지지율을 인상함으로써 중국 정부에서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신흥만국이라는 증권사에서는 지금 중국 증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2010년도 1분기 중국 경제가 고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12월 수출이 동기 대비 17.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08년도 10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던 만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커질 것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또한 계절적 요인인 폭설에 따른 물가 상승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은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증시의 전환점으로 이번 지준율 인상 이후에 완만한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한 긴축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완만한 통화 긴축 정책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건전한 조정 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 또한 장중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조정 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증시가 하락 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한 영향 속에 일본 증시도 2% 가깝게 급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전자업종과 수출주들이 오늘 약세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3% 하락한 1781포인트대 장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198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결국 11,00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다시 조정의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매수액이 5년 10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꾸준한 매수 물량의 유입이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 조정 이후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과 함께 엔화는 혼조 장세의 움직임이 예측되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커지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기조로 인한 수출주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번 주에 발표가 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실적 발표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달러 강세 기조로 인한 엔화 약세 기조로 전환됐을 경우에 수출주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만큼 엔화의 움직임 또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단기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1780선이 있는 1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1780선에서의 지지 이후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이 20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7일 마감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70원 71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리터당 1,637원 17전을 기록한 이후 20일 만에 리터당 33원 54전 오른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49원 42전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1,651원 68전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유사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20% 정도 올라 국내 유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이것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1주에서 2주가 걸리므로 국내 유가 상승세가 꺾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머지않아 다시 열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는 모두 989조 3,290억 원으로 1,000조 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피 지수가 1,723선을 웃돌면 두 시장 시총 합계가 1,0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며 코스닥 시장이 동반 상승하면 그전에도 1,000조 원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1,000조 원을 넘게 되면 2008년 6월 9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다시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은행권 사회이사 6명 중 1명 정도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회이사 모범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종합검사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KB지주 사회이사 11명 중 3, 4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회이사는 최초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최장 5년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됩니다. 독립성 보장과 더불어 경영진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사회이사들의 총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시차 임기 제도도 도입됩니다. 더불어 은행과 은행지주 사회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회이사를 겸직할 수 없고 겸직 가능한 사회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곳 이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3년에서 5년간 이집트 원전 기술자들의 국내에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최근 한국에 원전 기술자 연수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협력단의 무상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원자력 기술자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연수 인원과 교육 과정은 양국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수는 대전의 원자력 연구원에서 맡게 됩니다. 협력단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공동 연수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국별 연수를 포함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00명 이상의 개발도상국 원전 기술자를 국내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7.06포인트 하락하는 1694.7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7포인트 상승하는 551.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